홍씨 종가의 명절은 언제나 성대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과일탑이 쌓이고 사랑채에는 남정네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 모든 풍경의 뒤편 연기자욱한 부엌 안에는 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주, 홍씨 가문의 며느리, 그리고 이 집에서는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언제나 어이 거기 혹은 며느리라고만 불렀고 남편 홍도겸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언젠가가 오늘도 오지 않는다는 걸 명절 아침부터 알게 됐습니다. 차례상을 물리자마자 조씨 부인은 안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음식은 제가 직접 진두지휘했어요. 종가의 격이 있어야 하니까. 연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인 건 자신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텄고 손가락 2개는 기름에 데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도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가 온천 유람을 제안했습니다. 가까운 온양 온천까지 다녀오자는 말에 남정네들도 조씨 부인도 심지어 시댁 식구들도 모두 들떴습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남편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도겸은 잠깐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아서 뒷정리나 해요. 어디 바깥 구경할 처지가 됩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주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입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해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오늘 젓빈 때 국물이 좀 싱겁더라고. 며느리 손이 맞는지 원. 연주의 뺨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이 연주의 뺨을 스쳤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었고 쓰다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닿았는데 그게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 혼자 남겨진 채로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달구지 소리가 급했고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온천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말을 잃었고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 간신히 집 안으로 모셔왔지만 노인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맥을 봐야 했습니다. 증상이 보였습니다. 눈동자의 방향, 입술의 색숨의 깊이, 그리고 손끝의 온도. 이건 중풍의 전조가 아니었습니다. 더 급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러서요.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히 어디서 손을 댑니까? 당신 손이 의원 손입니까? 당장 나가요. 연주의 팔이 잡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연주를 끌어냈습니다.
연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을 봤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목 안에서 막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공복을 입은 남자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뒤에 2명의 수행원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조씨 부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조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정우 수자 어의 나으리십니다. 궁의 어이였습니다. 그것도 수자 즉 가장 높은 자리의 어이였습니다. 이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연주를 향했습니다. 연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연주 앞으로 왔습니다. 조씨 부인도 식구들도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주 의원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도겸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이정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주는 한때 궁의 의녀 중 가장 이름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약제는 조선 최고의 침이었고 연주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따라 사람을 살렸습니다. 22에 이미 궁의 어이들도 풀지 못한 병증을 진단해냈고 이정우가 직접 연주를 가르침이라 부를 만큼 그 실력은 당대에 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연주가 자리를 비운 날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잃게 만드는 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홍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고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문의 부엌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셨다는 것도 조씨 부인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어르신부터 보시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연주의 손이 닿은 지 3시간 만에 눈을 떴고 이정우는 연주의 처치가 없었다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안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씨 부인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연주를 향하지 않는다는 걸 연주는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졌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주는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챙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야.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너무 겁이 났었어. 어머니한테도 이 집 안에서도 미안해.
연주는 잠시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었던 거 나도 알아요. 그리고 연주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거예요. 서연주는 그날 밤 홍씨 종가를 떠났습니다.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눈물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호는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돌아오실 겁니까? 연주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죄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서연주는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발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요?